자, 이제는 한번 보시죠. 앞서 다른 과제들과는 다르게 아예 그냥 전시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는 심규동이라는 분이, 아마 이분이 심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시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고시원 생활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시원을 두세 군데를 머물러 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20년 전쯤이 되는데, 그때 2006년쯤에 머물렀던 고시원이 거의, 아마 거의 이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발이 저 냉장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나 코딱지만한 곳에 살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 반응은 힘내. 그리고 우리 집 80평이야. 이러면 상대방 반응이 우와. 이제 이런 반응들의 이제 배경이 되는 가치관은 면적이 곧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벌써 지금 이거를 한 게 거의 10년 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벌써 여기에 아니다라고 하실 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만족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2013년에 살았던 홍대 옆에 광흥창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살았던 투룸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 위치가 이제 화장실 입구예요. 그 변기까지 가려면은 이 세탁기를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지나가가지고 다시 변기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앉아야 됩니다. 그 세탁기가 그럼 왜 저기 있냐? 이 건물, 이 가구,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집 안에 세탁기를 둘 곳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세탁기가 다른 데 두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었냐? 그것도 아니라 세탁기 호스를 꽂는 곳은 방 옆인가 어딘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많아요. 이런 집 찾아보면은. 요즘 지어지는 집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똑같은 집인데요. 이제 두 개의 방이었고, 다른 방은 어떤 형이 썼고, 저는 이제 이 방을 썼는데, 이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하면은 이제 빨래 건조대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항상 침대 위에 저렇게 두고, 건조가 되면은 입고 했는데, 뭐 건조가 하루 만에 안 됐다. 그러면은 저거를 다시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자다가 이제 혹시 새벽에 물 마시러 갈 때는 저거를 이제 비집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비집고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걸 다시 침대 위에 올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저게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너는 빨래를 하냐?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빨래는 하고 누구나 이제 세탁 건조를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고려가 안 된 설계인 거죠. 그것까지 설계로 고려를 해야 되냐?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주거라는 것은 뭐냐?
아마 여기 설명이 나올 겁니다. 나 잠깐 좀 눈 붙이고 씻으러 집에 다녀올게 이러거든요, 건축가 학생들이.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들어와서 씻고 자고 물도 좀 먹고 똥 오줌도 좀 싸고 또 씻고 또 뭐 여자분들은 좀 더 많이 꾸밀 수도 있겠지만 남자도 이렇게 씻고 머리도 말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다시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출도 하고. 밥은 밖에서 먹어도 되는 사회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살고 있지만, 그리고 작업도 밖에서 하면 되지만 자고 씻을 곳은 아직까지는 집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집의 역할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졸업 작품의 이름은 충전기로서의 집입니다. 저 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문법상으로 아마 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충전기로서의 집이고, 영어로는 House as a Charging Cradle인데, 저 크레이들이 뭐냐면은 저 영국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애기 그 요람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거를 크레이들이라고 해요. 근데 차징 크레이들을 이러면은 이것 또한 요즘에는 잘 쓰진 않지만 예전에 전자기기를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 있잖아요. 이렇게 짤깍 꽂아가지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휴대폰이든 저는 이제 CD 플레이어나 MD 플레이어 이런 것도 이제 짤깍해서 항상 이 충전 거치대가 있었어요. 그 충전 거치대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 하우스에서 차징 크레이들. 자, 집에서 수도가 동파가 되면은 변기에 물이 안 들어오죠. 그 되게 난감한 기분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닫았는데 꼭 닫히지가 않아요. 계속 틈이 있어요. 거기에 닫으면 이제 위쪽이 열리고 아예 이제 비틀어진 거죠. 비랑 바람이 새요, 추운 날에.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항상 습하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더러운 거를 씻으면 되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씻기가 불편한 위치에 있다거나 계속 더러워지기 쉬운 어떤 구조로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폭발을 하죠. 여기에 언급 안 됐더라도 뭐 소음, 옆집 소음이고 뭐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최소한의 그 필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충족이 안 됐을 때죠. 근데 우리가 항상 지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보다는 선택적인 것을 지향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만족감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필수적인 요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막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손가락 끝에 뭐 새끼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다고 쳐봐요. 그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직후에 겪을 불편함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어디 상처만 하나 나도 이제 샤워할 때마다 물 들어가지 말라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구조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 엄청난 구조를 잘 관리를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라도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극대화가 되는 건데, 하나라도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쫓다가 나의 당연한 어떤 기능을 누락을 해버리면 그 만족과 그 스트레스의 차이는 아주 크죠. 스트레스가 훨씬 더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한번 해보면은, 이제 집이라는 것의 최소한의 역할이 뭘까? 일단 사용자의 필요다라고 써놨네요. 이게 지금은 더 정리할 수 있는 문구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용자는 뭘 필요하냐? 그러면은 집에서는 어떤 필요가 있냐? 자, 그것은 주거에서 해야 하는 행위다.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요. 뭐 씻고, 뭐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써놨네요. 자고, 씻고, 꾸미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다. 다른 행위들은 집 밖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집의 필수 행위는 아니다. 근데
집 밖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여전히 집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밖에서 혼자 있는 공간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는 거, 씻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어디에 이렇게 꾸미거나 이렇게 좀 챙겨 입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이 최소한의 단위를 수납을 하는, 안전하게, 그런 것이 이제 집의 행위다. 자, 이게 만약에 필수라면, 정말 필수라면은 이 필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마치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과 같이 다음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물이 안 나와. 씻지를 못했어. 그럼 그 다음날 떡진머리가 되고, 그 다음날까지도 그러면 이제 점점 냄새가 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가렵고 짜증이 나고 하겠죠. 씻어야겠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의 요소를 떠나서 스트레스의 요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휴대폰은 기능이 좋더라도 충전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을 최적화를 해야지 어떤 아웃풋을 내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최적화를 이 집이 못 해주고 계속 어디 한 군데 나서 빠진 것처럼 있으면은 그 집이 짜증이 나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씨,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건축적인 조건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비건축적인 조건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 건축적인 조건은 학교 안에서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건축적인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건축적인 조건 중에 나의 기본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게 뭘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던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 생활과 관련된 어떤 연구의 영역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활연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채널 이름이 이충인 생활연구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근데 이건 이제 건축학교 졸업 작업이니까 이제 건축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고. 자, 건축적인 것 중에서도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거를 꼽자면 그래도 면적이겠죠. 어느 정도 면적. 정말 기본적인, 그냥 정말 초딩 수준의 그런 거겠죠. 자, 근데 면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 단위라든지 평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숫자 노름에 불과한 면적은 오히려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 정립을 하는 여기서 좀 말이 좀 어수선하게 바뀌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주거 면적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제안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쫙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확보 면적이에요. 시설 확보 면적은 쉽게 말해서 큰 물건 둘 면적인 거죠. 침대 공간, 아까 그 세탁기 둘 공간, 뭐 옷장 같은 거나 뭐 수납할 만한 공간 둘 공간, 요런 거 둘 공간. 요게 이제 시설 확보 면적이래요. 시설 확보 면적은 저도 까먹은 용어인 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 큰 물건 둘 공간.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요거는 좀 부수적인 거라서, 이제 요게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활동 면적. 이제 아까 큰 물건 둘 공간들 중요하댔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큰 물건들 둘 공간 앞에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이에요. 요 2개 제일 중요해요. 큰 물건 둘 공간, 비워두어야 할 공간. 이 2개만 알아도 설계는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긴 좀 어렵겠구나.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은 식재료 하나하나를 다 원재료를 구비를 해가지고 내가 요리를 하면은 엄청나게 자유도를 가지고 훨씬 더 정교한 내가 원하는 커스텀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물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그만큼의 지식도 필요하고 뭔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반대로 레디메이드 푸드 그리고 밀키트 이런 거를 쓰면은 훨씬 더 간편하고 쉽고 현실성도 있고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라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그 아주 나에게 맞춘 듯한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맞는 디테일 이런 거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장단이 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한 그 큰 물건 둘 공간이랑 그 다음에 요 앞에 비워둬야 되는 이 공간을 정말 쪼개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자유도가 깊어지고 디자인도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그러려는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거를 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조건, 보편적인 조건, L형 섹터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이제 이름을 썼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L형 섹터, 그러니까 그냥 L자라고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L형 조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L형 섹터가 이제 내가 제안을 하려는 거다. 이것만 알아도 설계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L형 섹터 이렇게 생겼죠? 보면은 지금 변기랑 뭐 의자랑 뭐 세탁기랑 이런 거 샘플로 뒀는데 이제 변기를 놓을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네모난 공간인데 그게 이제 뭐 놓으면 안 되는 공간. 자, 의자도 뭐 놓으면 안 되는 공간. 세탁기도 뭐 놓으면 안 되는 공간 이렇게 있죠? 근데 변기 앞에 뭐 놓으면 안 되는 공간이랑 세탁기 앞에 뭐 놓으면 안 되는 공간이랑 뭔가 비율이랑 길이가 좀 달라요. 이제 그게 이 L형 섹터의 이 목적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를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직접 이걸 지금 재고 있는 건데 자, 의자 밑에 바퀴 판 그 은근 넓거든요. 저거 길이로 따지면은.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이제 의자에서 나오려고 뒤로 딱 박차고 일어났을 때 뒤쪽 바퀴가 뒷벽에 이렇게 탁 걸려버리면은 사람이 구겨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까지 훨씬 더 많이 가야 사람이 편안하게 서서 바로 돌아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비워둬야 하는 면적의 길이 같은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발표 모드에서는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얼추 보이긴 보이시죠? 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 자, 방금 말한 그런 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깊다. 근데 이런 의자는 좀 상대적으로 좁고 이런 의자는 이제 더 좁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의자가 원래 사람이 안 앉아 있을 때 차지하는 바닥 면적도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초록색 영역까지 이게 이제 서로 다르고 사람이 이렇게 박차고 일어났을 때는 훨씬 뒤로 많이 밀리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의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보수적으로 제일 큰 의자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책상 앞쪽 끝에서 이 뒤에 비워줘야 되는 것까지 1m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일일이 줄자로 재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게 뭐 정말 그냥 현실에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집 중에 하나가 현관에 이 신발 놓는 공간이 되게 좁았어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
신발이 놓여지는 공간에 신발에 발을 넣고 숙여서 신발을 딱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줄을 매듭으시려고 딱 하면 머리가 현관문에 팡 받쳐요. 그러니까 인체 치수가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제한하는 치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발의 개수라든지 종류라든지 신발에 이제 높은 신발도 있고 좀 낮은 신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굳이 봤을 때는 오른쪽에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정도의 수량과 저 정도의 높이랑 저 정도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선반이든 신발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신발이 굴러다니는 일을 훨씬 적게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노란색 저거는 우리가 우산이 장우산도 있고 좁은 우산도 있는데 그 우산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저 정도를 비워두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혹은 그 야외 실내로 완전히 들고 올 필요는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봄직하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슈퍼싱글도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슈퍼싱글 옛날 기준으로는 가로 1200이거든요. 근데 이제 1200에서 좀 보수적으로 1300까지 잡았어요. 왜냐면 지금 오른쪽에 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가성비 있는 침대로 알려진 것들을 쫙 그냥 홈페이지에서 뽑았어요. 그럼 가로 규격, 세로 규격 해가지고 규격들을 쫙 다 쓰고 이거를 확대를 이런 식으로 다 쓰고 그것 중에서 이제 이 모든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격을 뽑아내 가지고 반올림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때 당시에 현존을 했었던 대부분의 싱글 사이즈라고 이 출시된 침대들을 무조건 놓을 수 있는 침대 면적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그 큰 물건 놓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거죠. 그 말 다 어려울 필요 없고 그냥 나 이 물건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해를 보편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침대 옆에 협탁 하나 정도는 둘 수 있는 공간. 이거는 제가 서양에 살다 와서 조금 더 고려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있어야 스탠드든 휴대폰이든 뭐 책이든 물컵이든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들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야 그건 너무 사치인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너무 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건데 뭐 완벽한 객관성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기능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거 그 중에서도 최소값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 왜냐면 침대 협탁은 옆에 없어도 사람이 살아라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잘 때마다 휴대폰을 요즘 보고 충전된 상태에서 시계도 보고 하니까 그 행위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잡고 그렇다면은 협탁이 필요한데 협탁의 기본 규격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의 사이즈로 맞게 넣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협탁이 없을 경우에는 침대 머리맡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되죠. 이랬을 때는 한 10cm에서 20cm만 머리맡에 깊이감을 줘도 이게 확보가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면은 뭐 너무 좋은데 그 뭐 바닥 면적도 좀 덜 차지하는 것 같고 차지하더라도 이게 뭔가 좀 얇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침대 머리 두께를 가진 것을 그렇지 않은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침대를 가지신 분들이 협탁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너무 조건 따지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수준의 사이즈가 뭘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합쳐지면은 면적이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올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면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L형 섹터라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 더
밀키트처럼 간 거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은 약간 중간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치우치지 않은 그런 값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세면기, 그 보편적인 사람 키에 따른 거울의 위치, 그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기랑 휴지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어떤 면적, 수건을 일주일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수건의 부피, 수건 거리의 위치, 샤워의 위치,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뭐 변기, 뭐 어떤 그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재밌는데, 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빨간색 끝에가 변기거든요. 그럼 변기에 사람이 앉았을 때, 사람 팔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휴지가 있었을 때 가장 꺼내기 쉬운 각도예요, 이게.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벽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런 각도를 고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위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건 휴지가 아니었나 봐요. 이게 휴지네요. 마트에서 휴지 사면은 이런 사이즈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 일일이 까가지고 맨날 넣거나 다 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납장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위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마트에 그렇게 파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규격 그대로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필요한데 그럼 수납장이 너무 두꺼워서 안 돼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납장은 걸 수가 있어요. 전혀 그 불가능한 게 아닌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고 뭐, 뭐 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건데 자 세탁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은근 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세탁물 바구니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막 쑤셔 넣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길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쭉 합니다. 자 이게 네 이렇게 쭉 합니다. 뭐 식탁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곳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거 2배는 필요합니다. 아무도 고려를 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죠. 쓰레기 두는 곳. 특히 원룸 이런 데는. 아파트는 이제 을의 주방 옆에 있는 발코니나 이런 곳에 이제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파트에서도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도 이것까지 고려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청소기 놓는 공간. 요즘은 이렇게 생긴 청소기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청소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놓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발전됐죠, 그래도?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그런 인테리어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빌트인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그 뭐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도 자기의 전용 이제 칸이 있게 되고 전용 함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예쁘게 해놔봤자 물건 이사 들어오면은 다 개판되는 거 알거든요. 그 에어컨 같은 것들도 니네가 알아서 돈 들여서 달아 이게 아니라 원래 달려야 하는 위치 그 냉방 효율성까지 생각해서 그 위치가 잡혀야지 이 배관 같은 거라든지 콘센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실외기를 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전에 고려돼서 설계가 되어야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민망하지만 어쨌든 안 갖춰진 집들이 많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 빈 공간. 어,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사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2m 바이 2m 정도 되는 이 빈 공간이 있어야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도 할 수가 있죠. 바닥에 누워서 팔을 양쪽으로 뻗을 수라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몇 분이죠? 30분이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